우리가 이제 지금 요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 정규반 있는 친구들은 공통수학 1의 이제 기출문제들, 심화 문제들도 다루고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요 시간에도 개념 정리, 그리고 심화 개념 정리 다 들어갈 거거든요. 자주 나오는 문제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거 위주로 정리해주는 시간이 될 거고, 심화 문제들을 끝까지 풀어내는 힘을 기르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너무 복잡하지 않게, 돌아가지 않게 다이렉트로 바로 풀 수 있게 그 구조를 보는 힘을 기르는 게 두 번째. 그게 이번 2달 동안에 우리가 하게 될 수업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을 계속 보는 거야. 내가 이게 조금 변형해서 시험에 나왔을 때에도 확실하게 빠르게 바로 풀어낼 수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근데 1단원은 별로 해줄 게 없어. 왜? 여러분 곱셈 공식만 잘 외워 있으면 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이거 문제집 풀면서 까먹은 공식은 아마 앞에 좀 보면서 풀었겠죠? 다 외우세요. 여러분 시험 볼 땐 공식이 없으니까 잘 외워오시고요. 여기는 그냥 질문 위주로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22번, 23번 여기를 조금 틀렸던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아마 이제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긴 하죠. px를 어떤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같은 식을 이 나누는 식에 상수배 되어 있는 걸로 나눌 거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야? 이 나눈다는 개념, 다항식에서 나눈다는 개념은 우리가 실제로 분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내가 나누는 식이 이거예요. 근데 얘로 나눌 거래. 그러면 몇 배 되어 있는 거야? 4분의 1배 되어 있는 식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더 작은 식으로 나눈 거지.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겠지. 당연히 인원수가 4분의 1배가 되면 한 사람당 가져가는 거는 4배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 괜찮죠? 그래서 물론 모든 식을 다 그렇게 풀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기본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한 번만 하자. 뭐 요 정도는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쓸게요. 4x 더하기 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얼이래요. 지금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이 얼은 당연히 상수일 거고 다시 얘로 나눌 거래. 그럼 얘로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여기만 봐서는 안 되기는 해. 원래는 이 뒤에 남아있던 부분들도 다 봐줘야 되긴 하죠. 하지만 어차피 나누는 식이 뭐고 1차식이고 뒤에 남아있는 거는 상수기 때문에 얘는 영향을 미칠 리가 없다. 그럼 앞에 있는 식만 잘 정리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 4로 묶어내고 qx 써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몫이 이렇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아까 그 얘기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냥 얘가 작아졌는지 커졌는지 그것만 반대로 가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3번도 한번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fx 주어져 있는데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4래요. 근데 원래 주어져 있던 식에다가 뭔가 곱했을 때 그 나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 한번 보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이 식 다 쓸 필요 없죠. 얘만 봐주면 돼요. 근데 얘도 일단 처음이니까 한 번은 얘기할게요. 자, fx가 x제곱 더하기 3x-1. 아, 그리고 깜빡했다. 얘들아, 들어올 때 저 포스트잇 하나씩만 다 가지고 오세요. 참 미안한데 저거 통째로 가져와서 하나씩 꺼내고 앞으로 쫙 돌려줄래? 고마워. 그래서 항상 들어오면요, 이거 하나씩 챙기시고 나갈 때 내고 가시면 되고, 선생님 저는 공부할 때도 쓸게요 하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 저거는 좀 맞네, 저거 놔야겠다 싶은 것들 있죠? 앞쪽에서라도 스텝 1, 2에서 그러면 포스트잇에 써서 그 해당하는 문제에 붙이고 이렇게 반 접어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스텝 3도 마찬가지. 스텝 3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풀 거 아니야. 근데 노트에다가 푸는 거 되게 좋은 습관이긴 한데 이 노트를 다시 보게 되지 않아. 찾기가 힘들어. 여러 번 보다 보면 자꾸 쌓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일단 내가 한번 풀고 풀 수 있는 걸 확인했으면 그 포인트를 포스트잇에 잘 정리를 해서 스텝 3 문제에다가 딱 붙여놓고 접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다시 오답들 풀 때 그냥 쓱 열어서 확인만 하는 거지. 내가 잘 풀고 있는지. 알겠죠? 필요한 거 있으면은 쓰면서 들으시고요. 다 쓰지 않아도 돼. 그냥 봐도 돼요. 쉬운 것들은. 자, 아무튼 얘로 나누었을 때 이제 몫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qx 접어놓고요. 2x-4가 나머지래요. 대신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다가 x를 곱할 거래. 그럼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항이 2개짜리 인식이니까 x 곱하면 여기 각각 이렇게 곱해지겠죠. 얘를 똑같은 식으로 나눈다고 하니까 나눈다고 하는 거는 뭐로 생각하라 그랬어?
묶어내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최대한 묶어내고 묶어내지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만 봐주면 되는 건데 이미 여기는 묶어져 있잖아. 그래서 묶여져 있는 부분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얘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묶여져 있는 부분들은 얘는 보지 않아도 될 거고 나는 여기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2x제곱 마이너스 4x만 얘로 한 번 더 나눠내고 남은 나머지가 우리 식의 진짜 나머지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거. 지금 보니까요. 내가 나눠야 되는 식도 몇 차식? 2차식. 나누는 식도 몇 차식? 2차식이죠. 차수가 같은 애들끼리 나눌 때는 몫은 무조건 뭐죠? 몫은 무조건 상수죠? 상수이면서 최고차항의 개수비. 괜찮지? 여러분 알고 있죠? 무슨 얘기야? 얘로 나눌 거면 몫은 무조건 2라는 거지. 괜찮지? 더 이상 남는 거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얘기할까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 다항식의 나눗셈 할 때 처음에 이렇게 배우죠. 그러면 얘에 맞춰서 앞에 써주잖아. 차수가 같은 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x로 2차 항을 어쨌든 날려버리니까 이 밑으로는 무조건 뭐겠어? 내가 나누는 식보다 무조건 차수가 더 낮아지니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차수가 같은 식끼리 나눌 때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몫이다. 얘도 마찬가지. 그럼 얘는 뭘로 해주면 돼? 2에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 남는 거 뭐예요? 내가 요렇게 써줌으로써 앞에 식이랑 맞지 않는 것만 써주면 되겠죠. 플러스 6x니까 마이너스 10x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되나봐요. 괜찮지? 여러분, 이제 뭐 한 건지 알겠어요? 혹시 너무 빠른가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 거의 오답이 없었거든. 스텝 1, 2는 다들 풀어온 게. 그래서 내가 조금 빨리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놓친 거 있으면 영상을 좀 다시 보시고요. 여기는 그래도 빨리빨리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는 스텝 1은 뭐 오답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스텝 2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스텝 2에서도 아까 숙제검사 하면서 여러분 오답 있었던 거 위주로 보기는 할 거거든요. 곱셈 공식만 잘 외우면 되니까 여기는 특별히 뭐 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얘도 비슷한 거지. 아까 우리 정리하고 넘어온 문제. 요런 게 이제 조금 헷갈리시고 여기서 오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얘도 한번 봐볼게. 정리 한번 해보자. 자, fx를 x-6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어리래요. 이거는 상수겠지. 우리 지금 1차식으로 나누어 놨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x 곱하기 fx를 또 다시 한번 나눌 거래. 그럼 x를 곱할 건데 항이 2개짜리니까 실수하지 않게 앞뒤로 반드시 x 곱해 주시고요. 그냥 쓸까 이렇게 x의 뒤에도 그러면은 rx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얘로 나눌 거래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얘는 3의 x-6분의 1이잖아요. 그럼 우리 사실 상수는 상관이 크게 없어. 그치? 얘가 이미 묶여져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는 나머지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 뭐만 묶어내면 돼? 3의 x-6분의 1로 묶어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고 3분의 1x의 qx 되는 거는 괜찮죠? 여러분 x-6분의 1 앞으로 나왔고요. 3 곱해져 있으니까 3분의 1만 써주면 됩니다. 남아있는 x랑 qx는 그대로 써준 거야.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얘로 나눌 거잖아요. 즉 얘로 나눈다고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얘로 나눌 때 이미 묶여져 있는 부분은 그냥 묶으면 된다고. 여기서 나머지가 나올까 아닐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묶어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뭐야? 얘죠, 얘. 자, 봐봐. 내가요, 이 전체 식을 얘로 나누는 거거든. 그래서 요 앞부분은 이미 묶여져 있으니 묶어내고 남은 거 그냥 써준 거고요. 얘는 아까는 얼로써 상수였어. 근데 지금은 x를 곱해줘서 1차식이 됐어요. 더 이상 나머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나머지 아니에요. 왜? 1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중이니까.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죠. 차수가 같은 식을 서로 나눌 거야. 그럼 몫은 무조건 뭐다? 최고차항의 개수비. 오케이?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야지 얘가 되는지만 봐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갑자기 풀리죠? 괜찮아요?
그럼 얼마 되는 거야? 얘는 더하기 3분의 월이 되겠지. 오케이. 3분의 월이에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게 은근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 게 얼분의 3인가 3분의 월인가를 실수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럼 이렇게 봐. 그냥 얘를 x라고 보고 내가 2x를 나눈다고 생각해. 그럼 그건 2인 거 바로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얘분의 얘구나.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비가 무조건 몫이 되는 거기 때문에 3분의 어를 그냥 뭐만 해주면 된다?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된다. 몫으로 얘가 들어온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는 것만 써주면 되지. 내가 3분의 어를 여기다가 씀으로써 사실은 뭘 쓰게 된 거냐면 얘 곱하기 얘를 쓰게 된 거죠. 그럼 뭐야? 얼 x 마이너스 6분의 어를 쓴 셈이에요. 원래 누구밖에 없었는데 얼x밖에 없었죠. 그러니 뭐 해줘야 돼? 다시 더하기 6분의 어를 써줘야겠지. 될까요? 그러면 선주 그 콘센트 한 번만 뽑아줄래 그냥? 밑에 있는 거? 고마워. 너희 들어오기 전에 뺀다는 거를 꽉 빼야 돼. 졸리니까 여러분 좀 추운 게 나아요. 공부할 때는. 아까 너네 들어올 때 너무 추울까봐 내가 좀 켜놨고 뺄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요.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 그 얘기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해돼요? 자, 얘가 그거나 마찬가지야. 지금요, 우리가 요 식을 이제 어떻게 봐줘야 되는 거냐면 숫자로 한번 봐볼게요. 숫자. 내가 만약에요, 이건 거지. 얘가 100인데요. 100을 70 더하기 30 이렇게 써놨어. 근데 이거를 7로 나눌 거래요. 얘가 7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모 더하기 모로 표현된 식이 있는데요. 얘를 7로 나눠주세요 라고 한 거야. 그런데 이 식을 봤더니 한 부분은 이미 7의 배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우리가 100 전체를 7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한다 해도 그 나머지는 결국 어디서 나올 거야? 여기에서만 나올 거지. 지금 식이 똑같은 접근이에요. 오케이. 그럼 나는 뭐만 해주면 된다? 얘를 7로 나누라고? 오케이. 그럼 나 7로 나눌 건데요. 앞에 있는 거는 그냥 7 곱하기 10이니까 그냥 써줄 거고요. 뒤에 있는 거를 7로 쪼개보겠다는 얘기야. 얘가 7 곱하기 4 더하기 2니까 요 묶여지는 4를 안으로 넣어서 써주고요. 남는 게 2거든요. 근데 다시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진짜 이 전체 식을 7로 나눈 게 나머지가 2일까? 생각하지 않아도 얘는 어차피 원래 나머지가 안 나오는 애였으니까 요 부분만 7로 나눠서 나머지를 체크해주면 전체 식을 7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죠?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목과 나머지가 같다. 53번. 요거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52번? 52번도 좀 볼까요? 이것도 비슷한 거지, 이제. 비슷한 건데 52번 할게요. 자, px를 2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얘가 몫이 qx고 나머지가 5야. 근데 이번에는 얘로 나눌 거래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내가 얘로 식을 한번 묶어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3차 식을 1차 식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qx는 어차피 몇 차식이에요? 2차 식인 건 우리 알고 있죠? 그치? 이거 한번 쓰고 갈까요? 내가 만약에 fx를 gx로 나누었고 몫이 qx예요. 여기 나머지가 얼x.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인 상황이라고 할게요. 차수만 한번 볼게요. 차수. 만약에 이게 n이고 m이고 q고 얼이라고 해볼게. 각각의 차수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m 더하기 q가 n이죠. 내가 10차식을 만약에 3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7차식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 m 더하기 q가 n이다. 요거 하나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또 알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차수에 대한 성질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 나머지와 나누는 식. 얘네들에 대해서 알 수 있죠. m보다는 얼이 차수가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요 정도 가져갈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요것도 좀 헷갈렸던 사람들은 써 놓으시고요.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3차식이 주어져 있고 1차식으로 나누니까 2차식이 몫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뭘 한대? 마찬가지로 이 3차식을 다시 한번 2차식으로 나눌 거래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는 건드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상수니까 그냥 뒤에다가 두면 되겠네. 괜찮을까? 한번 해볼게. 이거요. 2x qx 더하기 qx 더하기 5. 일단 전개해놓고요. 요걸로 묶어내려고요. 근데 봐봐. 내가 이걸로 묶어낸다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식이 뭐가 있나 봤더니 여기는 3차식이죠. 여기는 2차식이죠. 그럼 이것도 뭐만 해줘? 최고차항만 비교를 해줄게요. 뭘로 묶어낼까? x로 묶어내볼게요. x로 묶어내면 이 qx가 남을 거고요. 얘들아,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q-1로 무조건 묶어낼 거거든요. 그럼 얘를 그냥 일단 써주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거를 일단 써줘. 필요한 거 써주고 나면 2x, qx는 원래 있었죠. 근데 마이너스 x는 있었나 없었나? 없었거든요. 그럼 이거 다시 플러스 x 하나 써주면 되겠지. 플러스 qx 플러스 5. 이렇게 좀 쓸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아직 남아있는 식이 여전히 2차 식이에요. 지울게. 남아있는 식이 여전히 2차 식이니까 그 2차 식을 한 번 더 묶어내주는 거야. x에 이 qx-1 그냥 두고요. 여기를 이제 봐봐. 여기를 내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고 하면 qx 더하기 x 플러스 5가 될 거야. 왜? 얘가 2차 식이니까. 근데 봐봐. 나는 이 식을 이걸로 한 번 더 나누고 싶거든요. 이걸로. 여기 있는 것도 2차식. 여기 있는 것도 2차식이죠. 차수가 똑같아요. 그럼 몫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 최고차항의 개수비니까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되겠지. 괜찮겠죠? 자, 그러면 뭐만 해주면 돼? 몫이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식을 또 써줘요. 그럼 아까랑 똑같지? 여기는 qx가 됐어요. qx 원래 있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원래 없었죠. 그럼 플러스 2분의 1 다시 한번 써줘야겠네요. 그래서 더하기 x 원래 있던 거 써주고 5 원래 있던 것도 써주고 2분의 1만 더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론요. 이 식을 그냥 나누는 식으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틀렸으면 그러면 일단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하세요. 계속해서 이게 지금 식이 한 줄 정도가 더 길어. 그냥 직접 나누는 것보다. 그래도 묶어내고 차수 비교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최종 답도 낼까요, 여러분? 지금 어쨌든 얘로 묶어낸 몫과 나머지 다 구하라고 하니까요. 이 qx-1로 한번 묶어내 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2분의 1이 몫이 될 거고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1 얘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연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차수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면 되고요. 차수가 같을 때 그냥 몫은 최고차항 개수비만 나온다. 요거 생각하면서 하면 복잡한 형태로 주어져도 여러분 구조가 조금씩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52번, 53번은 둘 다 별표 좀 쳐놓을게요. 이거 학교 시험에도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53번도 오답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얘들아 외워야 되죠? 외워야 돼. 뭘 외워? 몫과 나머지가 같다. 몫과 나머지가 같다. 라고 주어지는 문제들 있죠. 2차식,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요. 몫과 나머지가 같다라는 이 조건이 주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얘는 접근법을 외우지 않으면 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눈 식과 이 2차식을 인수로 갖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은 많이 나오죠. 다양한 유형으로 나오는데요. 그 모든 유형들을 얘들아 식을 세울 때 2차를 기준으로 세울까요? 3차를 기준으로 세울까요? 여러분 3차식으로 먼저 세워야 되죠. 그 문제 모아서 좀 다시 가지고 올게요. 아마 뒤쪽에 있을 거야. 근데 얘만 유일하게 2차식으로 세웁니다. 얘만 유일하게. 그래서 유형을 외워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이거 있잖아.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고요? x-2의 제곱 x-1로 나눈 나머지 뭐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있죠. 2차식과 3차식 두 개 주어주고 얘를 서로 인수로 갖는 형태로 주는 애들. 얘네들 무조건 뭐라고요? 무조건 3차식으로 먼저 세워서 차수 내려서 푸는 거라고요.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이렇게 생긴 게 유형이 한 10개 되거든요. 그 10개 중에 9개는 예로식을 먼저 세우는 거라고. 근데 유일하게 하나 두고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는 문장이 보이면 무조건 2차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로 세우는 거야, 이거는.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 일단 이 문제만 보자. 그래서 아무튼 목과 나머지가 같다에다가 체크를 해놓으시고 암기 하도록 하세요. 접근법을 암기해놔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자, fx를요. 최고차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같대요. 근데 얘는 최고차계수가 1인 것 때문에 스텝 2로 들어온 거죠? 얘는 x-알파라고 몫을 잡아줄 수 있을 거고 나머지도 x-알파 이렇게 세워주면 될 거란 얘기. 오케이? 자, 얘를 뭐 할 거래? 3차식으로 나눌 거래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3차로 차수를 올려간다. 그 얘기였어요. 자, 3차로 올려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x-2의 제곱은 그대로 두고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만 x-2로 한 번 더 묶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도 할 수 있지만 그냥 x-2에 플러스 2-알파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만요. 한 번 더 생각해봐 달라고요. 얘를 x-2로 묶어내서 표현하는 과정이잖아. 그러니 1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과정이라고요. 그럼 몫은 뭐가 된다? 최고차항의 개수비니까 앞에 1이 붙는 거라고요, 사실은. 알겠지? 아무튼 거기까지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자, 요거를 x-2로 묶어내서 표현을 해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2-알파라고 써져 있는 게 항이 2개니까 순간 헷갈릴 수는 있지만 얘도 그냥 뭐야? 상수일 뿐이에요. 그냥 상수항이고 더하기 x-알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식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전개해 주겠다는 거죠. x-2의 세제곱 붙어 있을 거고요. 2-알파 상수라 그랬어요. 이거 상수에 x-2의 제곱인 거고 얘는 x-알파는 1차식이니까 그냥 그대로 붙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되면 끝났죠. 왜요? x-2의 세제곱으로 묶어내라 그랬잖아. 그러면 몫이 1로 묶어내진 거고요. 얘는 차수 자체가 2차 이하예요. 더 이상 묶여지는 곳이 없겠죠. 그러니 나머지는 얘가 답이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선생님, 알파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 아직 요걸 안 써서 그래요. 2는 게 3입니다. 한번 대입해주면 알파 값도 나와요. 오케이? 되겠죠? 자, 여러분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는 거 아는데 혹시 내가 풀이식을 너무 길게 풀지 않았나 한 번씩은 좀 점검해 보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거의 오답이 없었던 것 같고요. 우리 계산이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제발 외워주세요. 우리 이제 중등기하 계속 쓰는 게 이거죠. 얘 제곱이 얘 곱하기 얘인 거 우리 알고 있죠? 혹시 까먹은 사람들 한 번씩 다시 체크. 이거 제곱은 얘 곱하기 얘고요. 그치? 써줄까요? A, B, C, D, E 라고 하면 첫 번째 A제곱부터 보자면 A제곱은 D 곱하기 C 플러스 D. B로 먼저 보자면 B제곱은 C 곱하기 C 플러스 D. 그 다음에 E제곱은 C 곱하기 D. 외울 거는 아니기는 해요. 왜? 얘네 다 뭐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모든 세 개의 삼각형이 항상 닮음이니까 닮음인 거 이용해서 비례식 세우면 나오는 공식들입니다. 헷갈리거나 까먹었으면 그냥 유도하면 돼요. 넘어가고요. 63번 자주 나오는 건데 얘도 좀 틀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63번 볼게요. 얘들아 끝까지 한번 보고 못한 거는 다시 질문 받을 거예요. 넘어간 거 있어도 걱정 마세요. 얘도요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뭐 시험에 나오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얘를 보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도형이 나왔죠. 도형이 나왔고 내가 이게 잘 안 풀려. 만약에 힌트가 부족해. 어떻게 풀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무조건 좌표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쉽습니다. 어떤 도형 문제든 힌트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좌표에 무조건 올리세요. 좌표를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왜냐면 저는 가운데 있는 게 편해요. 원방이 쉽게 잡히는 게 편해요. 하면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물론 얘는 원방 안 세워도 그냥 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좌표를 한번 잡아볼게요. x, y 이렇게 잡고 0 잡고요. 그럼 C점의 좌표 8,0 될 거고 D점은 8,4 되겠죠. 이거 지금 뭐라 그랬냐면 호 BC 위에 한 점 P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이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P 한번 잡아볼까요?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고요.
AD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할 거래. 얘의 대각선의 길이가 AQPR, 얘 맞죠? 요거의 대각선의 길이가 4루트 1이에요. 그랬을 때 넓이를 한번 구해봐달래. 그럼 우리 뭐 해주면 되냐면 그냥 P점의 좌표를 x, y라고 잡으면 끝나죠 뭐. 오케이? x, y 잡아주면 뭐가 돼? 여기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고요. 다시 요거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고 얘를 원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얘가 x가 되는 거고요. 얘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겠어요? 지금 D점의 y좌표가 4였죠? 그리고 내가 여기가 y라고 잡았으니까 요 길이 있지, 요 길이, 세로 길이, 여기는 4-y가 되는 거겠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거의 대각선의 길이로 우리가 식을 세워주면 될 거고요. 그럼 x제곱 더하기 4-y의 제곱이 얼마다? 30이다. 요렇게 식 하나 나오고 그럼 두 번째 식은 뭐가 되겠어요?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우리가 요거 이용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여기 지금 4,0이고요. 원 위에 있다를 쓰면 되기는 하는데 이제 원이 아직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은 그냥 요거 잡아서 하시면 됩니다. 얘 4,0에서 x, y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와? x-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6입니다. 요거 두 개 연립해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됐어요? 그러면 x, y 나오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계산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스텝 2에서 주요 문제들은 다 풀긴 했거든요. 근데 질문 혹시 못한 거 있으면 질문 좀 해줄래 얘들아? 맞은 것도 질문해도 괜찮아. 이거는 좀 확인하고 싶다. 우리가 이제 원래 홀수번만 체크하고 짝수번 풀 시간 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짝수번까지 또 다 풀어온 친구들도 많고 해가지고요. 일단 스텝 3를 넘어가긴 할 거거든요. 있어? 스텝 2 있어요? 한번 봐봐. 혹시 오답을 아직 못 고쳐봤어도 괜찮아요. 이따가 또 개별적으로 질문할 시간이 길게 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우리 스텝 3를 좀 풀어볼 건데요. 끊고 채점할 사람 하시고요. 그러니까 64, 66은 그래도 접근을 좀 하는 것 같고 뒤에 문제들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앞에도 일단은 다 짚고 넘어가긴 할게. 자, 64번부터 한번 보자면 이렇게 N으로 되어 있는 규칙을 찾으라 하고 나오는 문제들은 일단 대입해야 되죠. 일단 첫 번째는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거지 뭐. F1x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그럼 F2x부터 한번 가볼게. F2x면 얘네다가 얼마 넣은 거야? 1 넣은 거죠? 얘네다가 1 넣어보면 얘는 F1에 x 더하기 1이 될 거고 일단 이렇게 두는 거예요. 굳이 쓰지 말고. 그리고 F3도 한번 가보지 뭐. F3x는 뭔가 하고 봤더니 요 식에다가 n에다가 2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F2에 x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하냐면요. 얘를 다시 한번 x1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x1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x2는 x1에다가 x자리에 x 플러스 1 들어간 거였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거를 f1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야? 요 자리가 x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죠? 요 자리가 x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될까요? 요렇게 쓰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이야 5를 물어보긴 했지만 이러면 숫자가 되게 커져도 너무 많이 안 가도 되지. 얼추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얘가 그냥 계속 달라지겠구나. 하나만 더 써볼까요? F4의 x다 라고 해도 얘는 뭐가 되는 거고 F3에 x 더하기 n에다가 3이 들어간 상황이니까 3이 될 거고요. 그럼 위에 있는 식만 봐도 알 수 있지. 내가 이거를 2로 바꾸려면 x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상황이었어. 그걸 생각해야 되더라. 다시 3에서 2로 바꾸려면 x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였고 오케이? 그럼 얘가 뭘로 바뀌고 2면 x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될 거고 다시 한번 2가 1로 바뀌려면 x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지. 그러니 결론은 f1에 x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지금 뭐 하라고 했어? F5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F5는 바로 갈 수 있겠네요. F5x는
F1에다가 뭐 한 거다? x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한 거다. 오케이? 그럼 얘 더하기 15가 되겠죠? 괜찮지요? 자, 그래서 얘 뭐 해주면 돼요? x 더하기 15의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5의 제곱 더하기 1인데 x 제곱의 개수 구하라고 하니까 얘 x 제곱의 개수 뭐고? 1이고 얘 x 제곱의 개수 뭐죠? 여러분 x 제곱의 개수 뭐예요? 뭔가 이상한데? 나 뭐 잘못했나? 왜 답이 없어요 여러분? 나 뭘 잘못했죠? 5까지가 아니라 4까지 합이구나. 4까지. 그치? 봐봐. 지금요. F4면 1부터 3까지의 합이고 F3이면 1부터 2까지의 합이잖아요. 그러니 FN이면 얘 아예 식으로 한번 정리해놓고 갈까 얘들아? 봐봐. 내가 잘못한 게요. 여기를 1부터 5까지의 합이라고 생각해서 15라고 써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예요? 1부터 4까지의 합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10이 돼야 되는 상황. 여기 10, 여기 10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는 얼마? 얘 3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치? 이걸 아예 정리를 해놓고 가자. 그렇다면 fnx는 무엇이냐? 얘는요. f1에다가요. x 플러스 그냥 소괄호로 둘 다 할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n-1까지 이렇게 를 해주면 되는 거다. 괜찮죠? 이렇게 일반항으로 정리해 놓을 수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런 문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자주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시험에 내기 너무 좋죠. 조금만 식을 바꾸면 되니까 조금만 개수 바꾸면 되니까 나오기가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좀 해놓으시면 좋고요. 자 66번 볼게요. 얘 많이 봤던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가 얼마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얘를 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무조건 대입. 왜냐? 적어도 하는 3이다 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 이 두 개의 조건만 있으면 얘의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심화 문제 풀 때는 사실 이런 접근도 계속 해야 돼. 기본 문제 풀 때는 숫자를 대입해서 풀거나 찍거나 하지 말라고 하지만 심화할 때는 오히려 해봐야 돼요. 왜? 얘를 그냥 구할 수 있다고 하네. 적어도 하나가 3이라고 하면 3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얘의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3을 얼마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다. 그렇긴 한 거죠. 그럼 뭐만 해줘? 얘를 요거 하나 3으로 둘게요. 뭘 둬도 답은 똑같아요. 그래서 2z를 3으로 두겠다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3x 더하기 나 하는 중이에요. 나는 3x 더하기 3y 더하기 9는 xy 더하기 2z가 3이었으니까 3으로 묶어내면 x 더하기 y 되겠죠? 그래서 여기랑 지워지고 xy가 9가 나옵니다. 구하라고 하는 값 한번 볼게요. 5 곱하기 2z 곱하기 xy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숫자만 대입해주면 답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얘들아. 서술형으로 나오는데 어차피 똑같으니까 3이에요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게 비단 서술형을 쓰기 위함이 아니라 이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는지 그 문제거든요. 해로 생각하는 거야. 해로. 어떤 값이 내가 누가 3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들 중에 3이 있다 라는 그런 비슷한 종류의 힌트들은요 항상 방정식의 해로 접근이야. 무슨 얘기냐면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얘 중 적어도 하나가 3이면 x-3 y-3 2z-3은 얼마겠어요? 0이겠죠. 누가 3인지는 모르지만 저 세 개의 인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니까 저건 0이겠지. 이렇게 식 세워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거 전개한 거랑 요 식이랑 비교하면 아까랑 똑같이 xy는 9입니다가 나와요. 오케이? 요 접근법 두 가지 다 알아두시고요. 뒤로 넘어갈게요. 얘가 진짜 중요해, 얘들아. 이거 별표 좀 쳐주세요. 70번. 자, 요거는 듣고 나서 시간 좀 줄 테니까 그때 필기를 좀 하세요. 일단 좀 봐줘봐봐. 일단 그냥 풀어볼게. fx를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대요. 그럼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일단 바로 쳐서 쓸게. x 플러스 1이에요. 근데 뭘 하래? 이거를 세제곱을 하래. 이거를 세제곱을 하래요. 이걸 다시 한번 얘로 나눠내란 얘기야.
아, 그러면 좀 빡세니까요. 이 제곱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제곱이면은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제곱이어도 비슷하게 빡세긴 하거든요. 얘를 다 전개하려면 좀 아찔하지만 제곱이면 할만하잖아. 근데 제곱이어도 전개하진 말자고요.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내가 좀 간단히 써볼게 얘들아. 어쨌든 F가요. 그냥 A라는 식으로 나눴다고 해볼게요. 몫이 Q고요. 나머지가 얼. 스몰 x를 다 생략하고 썼지만 다 함수라고 생각해주세요 얘들아.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fx를 a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어린 상황입니다를 알고 있을 때 누가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한 거냐면요. fx의 제곱을요 a로 나눠주세요 라고 한 거지. 괜찮죠? a는 똑같아요. fx의 제곱을 a로 나누래.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럼 뭐야 얘들아? aq 더하기 얼의 제곱을 a로 나누는 상황이죠. 자, 그냥 완전 제곱식이에요. 일단 써볼게. 일단 쓰면요. a제곱 q제곱 더하기 2aqr 더하기 r제곱 이거를 뭘로 나누라고요? a로 나누라고요. 그럼 우리 아까 처음부터 뭐 얘기했어? 식으로 나눈다는 것은,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한다는 거는 그 식으로 최대한 묶어내고 안 묶어지는 것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 이미 어때? 여기는 다 a를 몫으로, 인수로 가지고 있죠. a로 다 묶어지겠죠. 저기선 나머지 나올까 안 나올까? a로 나눌 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아예 없다고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나 누구만 보면 되는 거야? 얘만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아까 그거랑 똑같네. 얘들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요 fx 제곱을 나 a로 나눌 거야. 그게 얼제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럼 나머지가 얼제곱이에요? 아니죠. 얼제곱인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 얼제곱을 a로 나눈 나머지가 전체식 fx를 a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얘가 그거예요. 이거 한 번 더 쓸게. 이거 있죠? 얘 뭘로 나눈다고요? 7로 나누는 거라고요. 7이 a인 상황이야. 7이 a인 상황인데 a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면 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전체를 7로 나눈 나머지는 이 나머지를, 요 남아있는 부분을 7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왜? 7로 묶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묶어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남아있다고 해서 얘가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한 번만 더 얘기할까요? 자, 어떤 인수로 나눌 거예요. 그 인수로 이미 묶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전체를 a로 나눈 것과 안 묶인 부분을 a로 나눈 것에 나머지가 같다.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결론은요. 지금 봐봐. 나머지가 x 플러스 2였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식에서는 뭐만 보면 돼? 여기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네요. 결국 이 fx의 제곱을요. 얘로 나눈 나머지는요. 얘를 나눈 나머지랑 같다고요. 이해될까요? 괜찮아요? 그럼 보자. 지금 여기가 뭐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잖아요. 이거를 뭘로 나눌 거라고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거라고요.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네요. 차수 같은 식 나누네요. 몫은 당연히 1인 거고요. 나머지 그냥 바로 쓸 수 있겠죠. 3x 플러스 4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돼요? 이거 정리 잘 해놔야 돼. 시간 잠깐 줄 테니까요. 요 내용을 포스트잇에 지금 바로 정리를 하시고요. 설명을 좀 쓰세요. 알겠지? 왜 우리가 이 식을 전체를 보지 않고 그냥 누구만? 얘의 제곱. 결론은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제곱으로 푼 거야 얘들아. 세제곱은 풀 거예요. 제곱으로 푸는 것도 써놓으시고 그런다고 했을 때 결론 얘의 제곱만 얘로 나누면 된다. 그게 내가 원하는 나머지다. 이건 거죠. 그래서 이거 써놓으시고 다 된 사람들은 세제곱은 답도 내세요. 우리 아직 문제를 풀으라고 한 거 아직 안 풀었잖아. 그것도 한번 해볼게. 비슷하게 생각해서 풀면 되겠죠? 그것도 풀어줄 거예요.
쓴 친구들은 3자식까지 가르시면 됩니다. 나서 됐어. 자, 얘도 마찬가지죠? 간단히 쓸게요. 이것도. 자, fx가 뭐라고요?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냈을 때 qx고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겠다고? f는 a, q 더하기 얼로 봤을 때 얘를 몇 차씩? 아니 몇 제곱? 세제곱을 하라고 하네요. 이걸 세제곱을 해서 다시 얼마로 나눠라? a로 나누라고 하는데 어차피 얘를 쫘라락 전개를 하면 뭐만 빼고 마지막 얼 세제곱만 빼고 나머지는 다 a가 들어가 있을 거니까 얘는 안 봐도 되겠다. 나 그럼 뭐만 하면 된다? 얘가 나머지라는 게 아니라 그죠?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복습을 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뭐 계산 안 해도 되죠? 여러분 그냥 하시면 됩니다. x 플러스 2의 세제곱. 요거는 직접 해야 돼. 전개해서요. x를 한번 묶어내고 최고차항 개수를 한 번 더 묶어내고 나머지 구하시면 되겠죠. 직접 나누기 해도 되고요.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는 아까는 잘 못 갔을 것 같은데 얘들아 얘도 한번 풀어볼래요 지금? 73번? 그리고 만약에 다 했다 하면 내가 풀지 않은 것도 풀어도 돼요. 알람이 울렸어요. 원래 이 시간이 운동 가는 시간이거든. 평일에 학기 중에. 얘들아 73번 잘 생각해서 풀어야 돼. 막 전개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대입하면 안 되지. 얘들아 73번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방금 우리 배운 문제랑 똑같은 유형이에요. 그 생각해서 풀으라는 거야. 만약에 전혀 몰랐는데요 싶었던 사람들은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몇 번이야? 70번. 예, 이제 플러스 70번 이렇게 써놓고 두 개가 완전히 같은 유형인 거를 알아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 좀 같이 볼까요?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얘도 뭐냐면은 fx를 gx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져 있잖아.
근데 아까랑은 다른 게 뭐냐면 요것뿐이야 얘들아. 아까는요 얘가 fx라고 주어지고요 그거를 세제곱하세요 라고 써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본 거야. 근데 지금은 이미 세제곱 해놓은 애를 fx라고 준 거야. 그 차이야. 똑같아. 그럼 뭐예요? 요 안에 있는 거 있지? 안에 있는 거. 얘를 내가 hx라고 한번 잠깐 써볼게요.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해볼게. 그럼 얘는 어떤 문제가 돼? 70번이랑 똑같이 만들자면 hx는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건 70번이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hx의 세제곱을 gx,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아예 같은 거죠? 이렇게 봐줘야지 여러분. 연습하면 돼요. 지금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복습하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이렇게 어떤 다항식이 있어. 다항식이 있는데 그냥 그 다항식이 아니라 걔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을 뭔가 나눈 걸 구하래. 그러면 통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어디만 보라고? 안에만 보라고. 안에만. 알겠죠? 안에만 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저걸 어떻게 보라고? 안에 있는 식을 얘로 먼저 나누라고요. 근데 안에 있는 식도 2차식, 나누는 식도 2차식. 몫은 당연히 상수. 최고창의 개수비 1. 그럼 뭐야?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에 물론 안 써도 되지만 쓰는 거라고요. 지금 이거의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요? 저기서 부족한 것만 써주면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아까대로 하자면 순서를 좀 바꿨을까? x제곱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2에 곱하기 1 뭐 굳이 쓰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고? a고 q에 더하기 얼 이거를 세제곱하겠다고요. 되겠어? 이 fx가 지금 이거를 a로 나누라고 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린 뭐만 하면 돼? 아, 결론 얼1 x는 뭐가 되는 거다? x-1의 세제곱을 뭘로 나눈?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이다. 되겠죠? 내가 자꾸 이렇게 줄글을 쓰는 게 얘들아 이렇게 정리해 놓으라고 쓰는 거예요. 아마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정도까지만 이렇게 좀 쓸 거고 세 번째부터는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지금 써도 괜찮고 지금은 그냥 풀고 나중에 영상 다시 보면서 정리를 해놔도 괜찮아요. 요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하다가 안 되면 가져와서 다시 질문하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는 끝났어. 계산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그럼 이제 나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해보래. 얘들 아까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죠? 그지? 근데 봐봐. 앞에 봐주세요. 네, 앞에 보세요. 예. 자, 우리가 지금 fx가요. 다시 쓸게. f는 a, q 더하기 얼의 세제곱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a로 나눈다 라고 했을 때는 얼 세제곱만 보면 되는 거였어. 근데 지금 뭘 하라 그랬냐면 여기에다가 x를 곱하래요. 여기에다가 x를 곱하래요. 이렇게. 그럼 잘 봐봐. 나 이거를 또 a로 나눌 거거든요. 아이고, a로 나눌 거거든. 근데 어차피 얘를 전개해서 나오는 이 많은 항들의 마지막에 얼 세제곱이고 여기 다 뭐가 들어가 있었어? 다 a가 들어가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x를 곱해서 여기다가 x 이제 하나씩 다 전개해주겠죠? 그래도 어차피 또 뭐야? 여기까지는 다 a가 들어가 있어. 그럼 a로 나눌 때 나머지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럼 나 뭐만 하면 돼? x 곱하기 얼 세제곱을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만 구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얼2예요.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얘가 얼2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스텝 3를 풀 때는 항상 요 정도 호흡으로 요 정도 속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때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문제도 있을 거고 잘 안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 번 다시 보고요. 영상도 보고 복습해 오시고요. 다음 시간까지는 무조건 풀 수 있게 만들어 오세요. 왜냐? 질문하는 시간도 있고 나한테 와도 되고 하니까 만들 수 있어.
알겠지? 다음 시간에 내가 이렇게 설명해줬던 문제들 혹은 중요한 문제들 이 단원의 흐름이 되는 핵심이 되는 문제들 있죠? 걔네들만 모아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통과 못한다. 지금 못 봐요 여러분. 알겠죠? 복습해오세요. 내가 이 한 주 동안에 요 문제 정도는 적어도 풀 수 있게 만들자. 이 마음으로 해오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73번도 지금은 계산 안 하고 이렇게만 할게. 이해되신 분들은 각자 알아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번 아까 풀으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까지 좀 거의 못 간 것 같거든요. 한두 명 빼고는. 시간 잠깐만 줄게. 2분만 줄게. 푼 사람들은 다른 거 하고 계시고 2분만 줄게요. 아, 한 김에 그냥 76을 할까? 그러면은 77 한 사람은 76 하고 있어도 돼. 혹은 77 해봤는데 안 됐다 하는 사람도 76 하고 있어도 돼. 오늘 77, 76까지 하고 잠깐 쉬고 2단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77번 풀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그냥 이제 막 습관적으로 미지수 이렇게 왕창 잡아가지고씩 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좀 봐봐. 그냥 구하라고 하는 거를 눈으로 먼저 보고 저 L1 빼기 L2 주어져 있는 거 있죠. 그것도 눈으로 먼저 한번 봐서 왜 빼기가 주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좀 볼게요. 우리 일단 77 먼저 좀 보자면 얘들아, 얘는 이제 미지수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 건데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해보면.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간 내에 풀기가 좀 어려워. 잘 안 보여. 그래서 미지수를 막 잡지 말고 눈으로 한번 보라고 했던 거야. 지금 보면요. 어쨌든 이렇게 작은 입체 도형이랑 밑에 남아있는 이제 이 큰 입체 도형이랑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근데 얘네를 가지고요. 모서리 길이의 합이 L1인데 각각에 대해서 L1, L2인 거죠. 모서리 길이의 합이 L1, L2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근데 그러면 얘랑은 겹치네? 이 생각해야 되는 거야. L1 빼기 L2를 할 때 얘들아 이 큰 거 있죠? 큰 거. 아무튼 D 포함이랑 B 포함 이렇게 얘기할게요. D 포함하는 애에도요. 얘가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B 포함하는 애도요 모서리에 얘가 들어가 있지. 근데 서로 뺀대잖아. 그러니까 싹 없어지는 거야. 괜찮아? 얘랑은 서로 빠질 거야. 그리고 남는 모서리만 생각해봐. 그럼 남는 모서리 생각해보면 D에는요 얘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 미수를 잡자. 그냥 A, B, C라고 잡을게. 이 D를 포함한 도형에는요 B가 3개 있었어요. B를 포함한 도형에는 B가 하나 있어요. 괜찮지? 그러니까 B가 몇 개 남아? 2개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D를 포함한 입체 도형 봐봐 얘들아. A가 하나, 둘, 3개 있었어요. 그 중에 B를 포함하는 애가 A 하나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빼면 2개 남아. C도 마찬가지죠? 원래 하나, 둘, 3개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었어, 큰 애가. 근데 작은 애 하나를 빼면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얘 그냥 뭐 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4입니다. 2개씩만 남아있었으니까. 요렇게 바로 가주자는 얘기야. 이해되겠죠? 그럼 건널비도 그냥 똑같이 생각하자고. 건널비도 하려고 보니까 여기 나누는 게 있는데 계속 저기서 그랬네. 자, 이 부분에 건널비를 더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또 뭐 한대? 어차피 또 뺀대. 그러니까 이런데 생각할 필요가 있냐고요. 없다고. 빠지잖아. 빠지고 쪼개진 것도 봐봐. 얘들아, 요거랑 당연히 넓이 같겠죠? 그치? 왜? 직육면체니까요. 여기 이제 직사각형 절반 나눠놨으면 넓이 같겠지 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 빼면 걔도 제로가 될 거고, 요거에서 요거 빼면 제로가 될 거고, 요거에서 요거 빼면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세모면 다 빠지겠죠. 그럼 남는 거 뭐예요? 요거 하나 남겠지. 그래서 이 61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6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단순 그냥 곱셈 공식 써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별거 아니죠? 이렇게 좀 봐달라고, 연습을 해달라고 요거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6번도 한번 보자 얘들아. 일단 문제는 한번 읽어봐봐.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AB랑 AC랑 길이가 4인 2등변 삼각형이 있는데요. AB 위에 두 점 L1, L2를 잡을 거래. L1, L2를 잡아놓고요. 평행하게 직선을 땅땅땅땅 그어가지고 L1, L2, 뭐 N1, N2 이렇게 쭉쭉쭉쭉 다 평행하게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색칠되어 있는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 게 전체 넓이의 2분의 1이 되는 거래. 얘들아, 일단 접근을 어떻게 할까요? 접근 자체를 어떻게 할까요? 잘 못 풀겠어도 나 이거 안 풀면 죽는다 생각하고 미지수 잡아봐. 미지수 잡아서 첫 번째 식까지만 세워봐. 어떻게 식 세울지 한번 고민해봐. 거기까지만 하고 같이 보자.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막 해도 돼. 왜냐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약간 계속 이상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나만 어렵나? 안 해도 돼요. 형태로 우리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식이 같다. 정말 꽤 복잡해 보여도 A 더하기 A분의 1 빼가지고 잘했어. 이거 하라고 한 거야. 너무 잘했어. 얘들아 봐봐. 지금요 AL1 곱하기 L2B 한 개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거 할 때 A, B, C 이렇게 잡는단 말이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고 한 병 1이 4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C가 1입니다. 이렇게 잡아놓죠. 근데 별거 아니지만 곱한 게 상수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을 때는요 무조건 문자를 하나로 역수 형태로 가져가면 식이 훨씬 간단해져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접근을 하겠지. 왜냐? 처음엔 복잡해 보이거든.
얘를 A로 두면 얘를 A분의 1로 두겠다는 거야. 이거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면 이러면 더 복잡해질 것 같거든. 근데 무조건 이게 맞아요. 알겠죠? 내가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두 가지 변수의 곱이 상수로 주어지면 역수로 잡아보라고요. 식이 훨씬 간단해질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그냥 뭐라고 해버려? 복잡한 것 같아도요. 이렇게 잡아버려요. A 더하기 A분의 1.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볼게요.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 가져가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서로 닮음인 거. 요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었죠? 왜요? 여기 평행이라고 하니까 평행이면 당연히 닮음이죠. 괜찮지?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얘랑 얘랑 평행이니까 여기 각도 같을 거고, 얘랑 얘랑 평행이니까 여기 각도 같을 거고, 뭐 고민할 거 없이 이거랑 큰 것도 닮음일 거고, 이거랑 큰 것도 닮음일 거고. 거기까지는 다 괜찮지요? 그럼 우리는 이 전체 넓이의 2분의 1입니다를 할 때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전체를 S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얘가 있으니까 대문자로 PQR로 넓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거잖아. 어쨌든 S분의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2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 넓이가 아니라 넓이의 B가 2분의 1인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닮은 B를 이용해서 그냥 풀겠다고요. 자, 봐봐. 내가 닮은 B와 넓이 B를 생각해보자. 그냥 이렇게 써도 될까, 얘들아? 삼각형 S 대 삼각형 P? 이렇게 할게요. 좀 약식으로 가자. 뭔 말인지 알죠? 자, 요거 대 요거에 닮은 B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4 대 A분의 1인 거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죠? 닮은 B인데 요 변의 길이가 4고 요 변의 길이가 A분의 1이니까 대응변이 지금 4 대 A분의 1인 거지. 4 대 A분의 1이에요. 그럼 당연히 넓이 B는 뭐야? 16 대 A제곱분의 1이 되겠지. 괜찮죠? 나 지금 뭐 하는지 알지? 자, 두 번째 삼각형 S 대 삼각형 Q.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대 큰 거. 요것도 마찬가지. 봐봐. 여기가 평사예요, 여러분. 그지?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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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 당연하다고 넘어가지 마세요. 서술형이면 평행사변형인 걸 써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고 쓴 거에서 점수가 안 깎이는 거예요. 알겠지? 자, 평사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기 때문에 이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의 닮은 B도 4대 요거가 될 거예요. 쓸게요. 복잡해 보여도 괜찮아요. 4대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귀찮으니까 바로 안 하고 이렇게 할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뭐. 16대 뭐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가자. 자, 이번에도 삼각형 S 대 삼각형 R 이렇게 갈 건데 얘는 몇 대 몇이니까 4 대 A잖아요. 그러니까 16대 A 제곱이 되겠지. 괜찮아? 그럼 우리가 아까 써놓은 식 있죠? 요거 얘로 한번 보자고요. 얘는요 닮은 B로 들어가는 식이에요? 넓이 B로 들어가는 식이에요? 넓이 B로 들어가는 식이죠? 그치? 그럼 결론은 뭐야? 16분의 이거가 얘겠죠? 16분의 이거가 얘겠죠? 16분의 이거가 얘겠죠? 그게 2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뭐만 써주면 되는 거야? 16분의 A제곱분의 1 더하기 4 빼기 A 빼기 A분의 1. 여러분 이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완전 제곱 똑같은 거니까 여기 더하기 A제곱이 2분의 1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8입니다. 하면 얘 A제곱에 대한 그냥 식이어가지고요. 2차 식이어서 2차 방정식 풀면 A값이 나오는 거예요. 구하라고 한 게 L1, L2니까 A값 나오면 답이 나오겠죠.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미지수를 줄여가는 게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야. 처음에는 이게 더 오래 걸릴 수 있죠. 생각할 게 많으니까. 근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게 해놓으면 풀이식이 줄어드는 게 무조건 더 이득이에요. 연습 많이 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1단원의 스텝 3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잠깐 쉬었다가 2단원 마저 할 건데 1단원의 숙제가 그럼 어떻게 나가느냐 그거를 먼저 좀 얘기를 해줘 볼게. 우리 여기다가 그냥 숙제 적으면 돼요. 여기다가 적고 계획표도 항상 보고 다니시고요. 아직 2단원 안 했지만 중간 숙제 한번 적을게.
일단 그러니까 오늘 해온 숙제 있죠. 오늘 해온 숙제 중에서 틀린 문제. 숙제 오답은 한 번 더 풀게요. 안 좋나? 안 좋지? 그래서 1번은 숙제 오답 노트. 노트 새로 줄 거예요, 얘들아. 오답 노트. 그 오답 노트에다가 해와줘. 숙제 검사할 수 있게. 그리고 1단원 스텝 2에 이제 홀수번 있죠. 홀수번 아직 안 푼 사람들은 그거 풀면 되고요. 그러니까 남은 거 다 푸는 거예요. 1단원 나머지가 숙제예요. 1단원 나머지. 스텝 2, 스텝 3 포함해서. 그러니까 오늘 스텝 2에 짝수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거 푸시면 되고, 그리고 스텝 3 풀면 되고.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수업 때 풀었던 스텝 3 있죠? 그것도 한 번 더 풉니다. 한 번 더 푸는데 서술형으로 풀어오세요. 수업 때 푼 스텝 3는 서술형으로. 괜찮을까? 번호로 붙이자면 1번이 오늘 해온 숙제 오답 노트, 2번이 1단원 나머지 다 풀기, 3번이 수업 스텝 3라고 하죠. 수업 스텝 3 서술형으로 한 번 더 푸는 거예요. 이게 1단원 관련된 숙제고요. 우리가 이제 월금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월요일에 숙제가 조금 더 나갈 건데, 얘들아, 우리가 이따 밥 먹고 와서 문제풀이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이거 하면 돼요. 알겠지? 물론 이제 앞으로는 그 시간에 시험 보고 뭐 하는 것도 조금씩은 더 추가될 건데, 그 시간에 문제풀이 하면 되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해. 여기 2단원 숙제가 추가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우리 문제풀이 선생님도 계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숙제할 때 힘들 것 같은 거를 그 시간에 먼저 하면 돼요. 근데 하나 얘기를 해주자면, 스텝 3는 전문항을 수업 때 다 풀어줄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스텝 3를 막 풀어보는데 잘 안 풀려. 그러면 좀 시간 낭비죠? 그냥 가져와도 돼, 스텝 3는. 안 풀어도 돼. 다음 시간에 1단원 스텝 3를 다 풀어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거는 이따가 문제풀이 시간에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스텝 3는. 스텝 2까지 질문하면 되는데, 나는 질문이 별로 없다 하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면 되고, 근데 숙제를 하려니까 2단원이 만약에 잘 안 풀릴 것 같아. 그럼 오늘 2단원을 먼저 푸는 게 낫겠지. 질문하면서 할 수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맞춰가면서 또 얘기를 할게요.